자, 연습 문제 분계 연습 1번. 가지급금 정산 내역 명세서에 다음과 같은 금액이 있으나 기말 현재 아직까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관련 증빙은 적정하게 구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정산 후에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하다. 그 전에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게 56만 5천 원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용 내역을 보고받았네요. 그러면 대변으로 가지급금이 없어지고 얼마예요? 56만 5천 원이래요. 자, 그런데 이걸 어디에 썼냐면 인사부 회식대금이래요. 인사부 회식이면 복리후생비겠죠? 근데 복리후생비인데 인사부 거니까 800번대를 사용을 하셔서 복리후생비로 20만 원. 그 다음에 제조공장 3라인 직장체육비 공장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복리후생비인데 500번대로 얼마를 35만 원을 썼대요. 그러면 15,000원이 남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이 얘기죠. 다음 2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기말평가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처음에 취득했을 때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전기말에 4,700만 원이어서 이때 당시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됐겠죠? 자, 그리고 지금 5,100이면 400만 원이 늘었네요.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가 400만 원이 늘었다. 늘어난 이유는 단기 매매 증권을 뭐 했더니 평가했더니 이익이 났더라. 4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니까 단기 말마다 영업 외 손익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자 이게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면 매도 가능 증권이 400만 원 늘었다. 그런데 전년도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300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매도 가능 증권이었다면 그러면 그 손실을 없애주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300만 원 없애주고 100만 원만 평가 이익이 된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는 거죠. 다음 3번 3월 1일 영업부 건물에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138만 원을 납부하였다. 보험료 납부 당시에 회사는 전액 보험료로 처리를 했대요. 그러면 3월 1일 날 보험료라고 해서 138만 원을 비용 처리했는데 뭘로 납부했는지 모르니까 일단 현금으로 냈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결산일 날 봤을 때 이 비용은 전부 다 올해치 비용이 아니죠. 몇 개월치? 2개월치가 내년분이에요. 3월 1일부터 예를 들면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 것까지니까 2개월치는 내년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료에서 2개월치를 빼요. 자, 138만 원이면 한 달에 11만 5천 원 꼴이고 두 달 치면 23만 원이 되겠네요. 23만 원을 보험료에서 빼다가 내년치를 미리 진급한 거니까 선급 비용 이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4번 기중에 현금 시재가 부족하여 현금 과부족으로 계상하였던 금액 5천 원에 대하여 결산일 현재에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 전에 현금이 나갔는데 5천 원 원인을 못 찾아서 뭘로 해놨었던 현금 과부족으로 해놨었던 5천 원에 대해서 결산일까지 못 찾았으니까 얘는 임시계정이라서 없애야 되죠.
그래서 현금 과부족을 5천을 없애고 결산일까지 못 찾았으니까 잡손실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 5번 강기 말 현재까지 경과된 기간에 대해 미지급된 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조공장 생산직 급여 미지급분 매월 말일이 급여 지급 일자임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얘는 확정일자라서 확정된 부채라서 급여에 대해서 300만 원을 뭘로 해준다? 미지급금이라고 해준다. 날짜가 확정됐으니까 금액과 날짜가. 2번 기간 경과 이자 비용 미지급분. 기간이 지났대요. 그러면 이자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못 줬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으로 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200만 원.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기간 경과 영업부서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도 미지급했대요. 그러면 보험료가 발생을 했는데 얼마가? 100만 원이 아직 못 줬다. 그러니까 똑같이 미지급 비용으로 해서 300만 원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 생산직이네? 500번대. 500번대고 되도록이면 급여가 아니라 임금으로 쓰시는 게 좋은데요. 임금이 답이긴 한데 급여라고 해서 답이 아닌 건 아니에요. 급여를 찾았는데 500번대 급여가 있어. 그럼 그거 선택해도 돼요. 똑같이 제조원가에는 들어가는 거니까. 자, 볼까요? 6번. 6번.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족 100만 원의 원인이 공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보험료. 근데 단기분이 50만 원, 차기분이 50만 원이래요. 그 납부액을 누락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누락사항을 결산일에 수정분기하시오 그랬네요. 자, 일단 현금 과부족이 어느 쪽인지 몰라도 이번 연도치 보험료래요. 그죠? 보험료니까 차변이겠죠? 차변에 보험료로 50만 원, 차기분은 환급 비용으로 50만 원. 자, 공장 거라고 그랬나요? 네, 공장이니까 얘는 500번대 선택을 하시고 대변에 뭐를 현금 과부족을 찾았다 이 뜻이죠. 100만 원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7번 무형자산으로 계산되어 있는 특허권 장부가액은 500인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데 단기 말에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회수 가능액을 알아봤더니 300만 원이래요. 그럼 500만 원짜리가 300만 원으로 떨어진 거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요? 회수 가능액이 더 낮아지는 걸 손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대변으로 특허권을 200만 원 줄이고요. 손상인데 뭐에 대한 손상? 무형 자산에 대한 손상 차손이더라. 2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8번 12월 11일 취득한 상장법인 한강의 주식의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한 주당 시가가 12만 원으로 평가된다. 취득 당시 주식 100주를 1000만 원에 그러면 한 주당 10만 원씩에 취득했던 거고 주식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결산일에 회계 처리를 하시오. 뭐 이 얘기죠. 차변에 샀을 당시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1000만 원어치를 샀는데 현금으로 샀다고 가정하면 자 얘가 결산일 현재 평가를 했더니 얼마라는 거예요? 시가가 12만 원. 그러면 200만 원이 늘었겠네요. 그래서 사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200만 원이 늘었더라. 근데 왜 늘었냐? 매도 가능 증권을 뭐 했더니 평가를 했더니 이익이 났더라. 이렇게 해주시란 얘기죠.
다음 9번. 단기 차입금으로 계상된 외화 차입금 잔액은 미국의 소로스사에서 차입한 금액 10,000달러. 차입일 현재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었으나 기말 현재 환율은 1달러당 1,100원. 차입할 때는 1,000원씩이었는데 결산일 날 1,100원이에요. 100원씩 10,000달러의 빚이 늘었죠? 그러면 대변으로 단기 차입금이 얼마가 늘어요? 100만 원이 늘어요. 자, 얘는 거래처 걸어야 되니까 소로스사 써주시고, 얘가 왜 늘었어요? 외화를 결산일이라서 환산해 봤더니 손실이 난 거다. 100만 원.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외화 환산 손실. 다음 10번. 기말의 장기차입금 신한은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장기차입금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6천만 원이 내년도 6월 30일에 전액 상환할 예정이래요. 근데 장기차입금 B는 4천만 원 2년 후에 상환 예정이죠? 그럼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내년에 갚아야 될 건 유동성 대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으로 장기차입금 얼마짜리요? 6천만 원? 6천만 원짜리는 장기차입금을 없애고 뭘로 해준다? 유동성 장기부채로 해준다. 이렇게 유동성 대체하라는 얘기입니다. 거래처는 신한은행이니까 걸어주셔야 돼요. 신한은행. 자, 11번. 제품 생산을 위해 1월 10일에 구입한 기계장치 밀링머신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구입 시에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 일어났네요. 자, 그러면 얘는 이런 식이죠. 지금 기계장치는 얼마짜린데 1,000만 원짜린데 이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국고 보조금으로 500만 원 이렇게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가액이 지금 500만 원이라는 얘기고 이거를 감가상각할 때 제가 설명드릴 때는 좀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라고 했죠. 어차피 국고보조금도 상각해야 되고 감가상각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회사에서 인식할 거는 500만 원에 대해서만 인식을 해야 돼요. 국고보조금 받은 것까지 비용 처리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 잔존가치는 없고 내용연수 5년이래요. 그럼 기계장치 순수 우리 회사 거 얼마? 500만 원만. 순수한 우리 회사 거만 이거에서 잔존가치는 없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나누면 얘를 100만 원 상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상각을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만 인식한다? 100만 원만 인식할 거예요. 그리고 정부보조금도 5년에 걸쳐서 상각해줘야 되잖아요.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그럼 얼마 상각하면 돼요? 얘도 100만 원 상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00만 원을 또 차변으로 상각을 해요. 뭐를? 국고보조금을.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얼마로? 2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주시란 얘기입니다. 예전에 앞에서 설명할 때는 어떻게 했죠? 1,000만 원을 가지고 했었죠? 교재에서 설명 나올 땐 이렇게 돼 있었어요. 1,000만 원에 대해서 잔존가치는 없고 내용연수가 5년이면 200만 원을 상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차변의 감가상각비로 200만 원을 상각을 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200만 원을 해준 다음에 이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보조받은 거니까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100만 원 빼고 얘를 뭘로 해주면 된다? 국고 보조금을 상각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라고 교재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차피 차변 대변 있으니까 얘를 지우고 얘를 100만 원으로 해주면 된다.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저는 이렇게 푼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편하니까.
뭐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11번에 대한 얘기고요. 다음 12번. 회사는 기말 현재 결산 항목 반영 전에 재무상태표 개발비 미상각 잔액이 480만 원이 있다. 개발비는 전기 초에 설정되어 전기 초부터 사용하였고 모든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5년간 상각한다.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자, 무형자산 상각비로 해라. 대변에 뭐에 대해서예요? 지금 개발비죠? 개발비다. 이렇게 상각을 하라는 얘기인데 얼마를 상각하면 되느냐? 여러분들 나중에 결산에 들어가서는 그냥 얼만지만 계산해서 자동으로 반영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줘도 되는데 자, 전기 초에 설정돼서 1년 감가상각을 하고 난 잔액이 480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앞으로 몇 년만? 480만 원을 몇 년만 상각하면 돼요, 이제? 4년 동안만 상각하면 되잖아요. 1년 상각하고 480만 원이 남았는데, 내용연수가 총 5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4년만. 그러면 얼마? 120만 원을 상각하면 되겠네요.